와, 이게 뭐야? 뭔 박스가 이렇게 많아요, 뭐? 아, 그 선물? 여보, 나 좀 이따가 저거 붙이러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갈 건데? 내 출근해야 되는데? 금방 갈 거야. 한 10분 있다가?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전부 다 실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어? 괜찮아.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 자,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선물 붙이려고 이렇게 서청주 우체국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전부 다 붙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보! 왜? 여보 방에 박스 몇 개 남아있던데 이거 빼놓고 온 거 아니야? 아닌데 나 다 가지고 왔는데? 뭐? 어떤 거? 이거 놓고 갔잖아. 아, 이거는 구독자 선물이 아닌데? 이거는 내 선물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에이, 게임은 노트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제대로 즐기려면 데스크탑은 필수야,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여건이 안 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집에 하나씩 데스크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게임은 데스크탑이지 이렇게 외쳤었던 지인 집에 제가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 데스크탑은 없고 노트북만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게임 끊었냐? 데스크탑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진짜 세상에 무슨 요즘 세상에 데스크탑을 갖다 놓냐며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인텔과 AMD의 본격적인 CPU 성능 경쟁이 얼마 전부터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덩달아서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과거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트북 게이밍 성능이 진짜 많이 향상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그나마 조금 가격이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채굴 대란과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진짜 최근에는요, 게이밍 노트북의 황금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모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게 되면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웃지 못하는 노트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오맨이라는 노트북을 만든 HP예요. 사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HP의 성과는 HP라는 브랜드 파워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터프 대시, 스트릭스, 제피러스 등 미친 듯이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 에이수스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나름 레노버의 리전이나 에이서의 니트로, MSI의 GF 같은 제품들은요, 뭔가 그 게이밍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딱 각인될 만한 확실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갖다가 하나씩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HP의 게이밍 브랜드인 오맨은요, 2014년에 런칭이 됐으니까 이제 7년 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퍼포먼스적으로도 브랜드나 디자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오맨 브랜드를 갖다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드디어 HP의 가성비가 만들어진 것이냐, 이제 HP의 게이밍 브랜드도 반격이 시작이 된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쉽게도 그냥 할인율이 좋아서 혹은 그냥 오맨이라는 이 브랜드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걸 그냥 궁금해서 구매를 한다고? 100만 원이 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긴 하겠지만 원래 컴덕들이 그렇습니다. 뭐랄까, 그 대부분의 컴덕들은 마음 한켠에 개 한 마리씩을 키우고 가성비는 뭔가 이 개한테 던져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HP의 게이밍 노트북의 신작 오멘 15 EN1021AX라는 제품을 제가 한 3, 4주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사용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번에 이제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비교하는 컨텐츠에 있어서 이 녀석에 투입이 됐었고요. 그때 대부분 이 녀석의 성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여드렸거든요. 때문에 오늘은 성능 이외의 부분만 짚어드릴 테니까요, 성능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제품은 전 빅스마일데이 때 할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119만원인가 아무튼 1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뷰에서 많이 보신 세잔 5800H가 탑재된 제품이 아니고요, 그 아래 등급인 6코 12스레드의 세잔 5600H가 탑재된 제품이고, 외장 그래픽은 RTX 3060 80W, 램은 3204GB짜리 2개 해가지고 총 8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16GB 모델이랑 32GB 모델도 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요, 사실
사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최대한 안 타게 무난하게 뽑은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요 정말 최초로 저희 와이프가 게이밍 노트북스럽진 않고 그냥 크고 각진 일반 노트북이라는 표현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비게이밍 노트북임을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디스플레이면은 일반 플라스틱, 상판과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키보드 덱면은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요 보통은 상판을 갖다가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이 키보드 덱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키보드면의 특유의 낭창거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합금 처리된 애들보다는 훨씬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포트는 좌측부터 전원 포트, 이더넷 단자, USB 3.1 Gen 1 A 타입 포트 1개, HDMI 2.0 A 포트와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SD 카드 리더기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에는 USB 3.1 Gen 1 A 타입 포트 2개와 미니 DP 포트와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을 하는 USB 3.1 Gen 1 C 타입 포트가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녀석 스펙 시트에는 이 C 타입에 HP 절전 및 충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혹시 PD 충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트는요 PD 충전기로 밖에서 이 오맨을 충전을 하는 건 불가하고요. 반대로 이 오맨에서 다른 USB 디바이스를 충전을 하는 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의 A타입 포트도 Always On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꺼져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다른 USB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면 충전이 가능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은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들은 PD 충전도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녀석은 PD 충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PD 충전이 빠졌을까요? 제가 추측을 하건데 이 녀석의 어댑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막 벽돌같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 벽돌같이 생긴 어댑터가 200W짜리 어댑터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PD 충전기를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PD 충전기가 보통 65W, 100W, 120W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D 충전으로 연결을 해놨을 때 배터리 드레인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포트가 이렇게 좌우측에 좀 몰려 있긴 한데 사실 뭐 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뭘 까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좌측에 있는 포트를 갖다가 뒤쪽에 좀 옮기고 뒤에 가운데 비어있잖아요. 이 좌우측에는 둘 다 배기호를 조금 크게 뚫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 힌지를 지지대 삼아서 약간 공중부양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이 안쪽에 키보드 덱이 여기서부터 모니터 힌지 부분까지 쭉 깎여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좌우 상단 쪽에 고무 홀더를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파손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휘는 걸 보면은 조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베젤은 좌측이 6mm, 상단이 9.5mm로 측정이 되고요. 하단은 무려 3.15cm로 측정이 됩니다. 야 3cm. 물론 여러분들 게이밍 노트북들이 그렇게 아래쪽 베젤이 굉장히 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레노버 리전 같은 애들도 2cm 정도는 됐기 때문에 뭐 얘가 굉장히 특출나게 두껍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1등을 하는 거는 HP로서는 조금 불명예스럽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16대 10을 넣던죠. 그죠? 세격은 sRGB 기준 97%, P3 73%로 전문가급은 아니긴 하지만 게이밍 그리고 멀티미디어 용도로 쓰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준이고요. 감마값은 2.1, 켈빈 값은 밝기 100%일 때 약 7500K로 색 온도가 실제로도 살짝 푸르딩딩한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밝기는 100%일 때 353.2니트로 실내에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여유 있는 밝기였고요. 반면 색 대비는 880대 1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뭐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색 정확도도 청색이 조금 튀는 것 빼고는요 48개의 항목 중에서 단 4개의 값만 델타 E 값이 2를 넘기는 수준으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주사율은 144Hz를 지원을 하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쓰실 때는 주사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답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응답 속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UFO 고스팅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요 진짜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UFO 꼬리를 보시면요 본체 앞쪽에 살짝 오버된 모습이랑 뒤쪽에 비교적 선명한 꼬리가 하나가 보이시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요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꼬리가 8개, 9개씩도 붙어 되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웬만한 20만원대의 게이밍 모니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44, 165Hz 스펙 다른 애들이요. 그런 애들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캠과 LED 인디케이터, 2개의 마이크로
마이크 홀이 있고요. 캠은 스펙이 720p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선회도가 더 구립니다. 저번에 제가 서피스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얼굴 표정이 최대한 대충 나와야 되는 화상회의용으로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또렷하게 보기 위한 영상통화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모니터 아까 보여드리면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레벨이 다운되어 있는 형태인데 보통 근데 이렇게 깎여있다 하더라도요. 이 키보드면 최상단에서 다시 꺾여져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구멍 이거 마치 스피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냥 통풍구입니다. 키감은 꽤 준수합니다. 다만 게이밍 제품들 중에서 일부는 키감을 쫀득하게 주기 위해서 러버돔 반발력을 굉장히 강하게 세팅을 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연속된 타건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소프트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눌렸다는 느낌은 명확하게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키 배열 굉장히 독특하죠. 10키를 갖다가 잘라버린 대신에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 같은 기능 키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큼지막하게 방향키를 배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방향키를 자주 사용하시는 게이머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키 배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죠. 이렇게 RGB 라이팅도 지원을 합니다. 총 4개의 존을 나눠가지고 색을 구별을 지어가지고 고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색 변하는 거 굉장히 이쁘죠? 야,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은요. 이 끝쪽에 있으면 델키 때문에 좀 불편하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야, 이거는요. 전원을 델키 좌측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키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키보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델키가 끝에 있어서 그런지 전원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26키 롤오버 안티 고스트 기능 요것도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게이밍 시에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보다 키보드 조작이 굉장히 많은 게임들에 있어서는요. 동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에 달린 키보드는요. 그냥 일반적인 러버돔에 가위자 지지대에 올린 펜터그래프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기계식 키보드처럼 하나하나 라인이 따로 잡혀져 있지 않고 몇몇 개의 키를 묶어서 입력 라인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에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 입력이 잘 되게끔 하려고 안티 고스트 기능을 넣어놨으나 자 여러분들 넣어놨으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있죠. 26 롤오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키 중에서 26개의 키만 동시 입력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키보드 좌측부에 있는 키들이랑 방향키를 합치게 되면 딱 26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 왼쪽 키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이저 게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특별히 동시 입력에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게임마다 단축키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임의 단축키가 이 우측에 있다? 그럼 동시 입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고스트 기능을 기계식 키보드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아시겠죠? 트랙패드는 뭐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슬라이딩 느낌이랑 정확도는 그냥 딱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유격등 마감 품질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이즈도 충분히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스피커는 뱅 앤 올룹슨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선으로 깎여진 전면 쪽 홀에서 사운드가 흘러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각도상 완전히 바닥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 건지 바닥을 때리면서 나오는 뭔가 그 답답한 느낌의 소리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음부가 조금 약하고 이 등치에 비해서는 뭔가 맥스 볼륨이 조금 약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 역시 이제 사운드 비교의 표본이 되어버린 M1 맥북 에어랑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얘기한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아시겠죠? 다만 이걸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사운드품질이 아주 조금 아쉽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절대 막 저가형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 품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과 비교한 M1 맥북 에어가 너무 스피커가 좋은 거죠. 이 자체로도 충분히 중간급 이상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온도와 소음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오맨과 관련된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60dB 막 이렇게 찍히는데 솔직히 뭐 60dB 선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소음 수치가 앞에가 6인 거는요, 한성 컴퓨터 이외에는 그 누구도 넘지 않는 약간 금기사항 같은 거였어요. 그걸 이 오맨이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헉할만 하죠. 오해를 받을 만도 해요. 욕 먹을 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테스트한 모든 제품들이 라이젠 세잔 5800H가 탑재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또 5600H가 탑재됐다 보니까 이 녀석은 좀 다를까 싶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으로는 시네벤치 R23, 프라임 95, 리얼벤치, 3D 마크까지 총 4종을 해봤고요. 게임으로는 오버워치를 플레이를 하면서 소음과 온도 측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요, 퍼포먼스 모드에서 팬 RPM 오토 세팅으로 두었을 때 최대 데시벨은 약 55에서 56dB 정도, 3D 마크는 상대적으로 GPU 부하에 비해서 CPU 부하가 적게 잡히는 게임들에 있어서는요, 약 47에서 48dB 정도가 찍혔습니다. 확실히 5800H가 탑재된 오맨에 비해서는 소음 수치가 적게 잡히긴 했죠. 다만 이 HP 오맨 말고 다른 회사들 제품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제품들의 기준이 5800H에 3060 80W 제품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보통 50dB 중간 정도로 충분히 마크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 오맨 시리즈가 다른 회사의 다른 게이밍 노트북 제품들에 비해서 소음이 크게 잡힌다? 요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거 55dB인 걸 감안하고 봐도 이거 소음의 질이 55dB 치고는요 정말 많이 거슬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반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드웨어 똑같고 쿨링 스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녀석만 미친듯이 소음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요, 제가 이 원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테스트 시 키보드 덱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을 했을 때요, 이 제품 키보드 덱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열 전도가 더 잘 되는 알루미늄 재질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높은 온도가 40도대 초반밖에 안 되는 온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었던 슬림5 프리미어가 MX450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제품의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 이 정도 온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대충 아시겠죠? 게다가 플러스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이 키보드 한가운데 쪽인데요. 이게 게이밍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왼쪽 키들, 특히 WASD 이 부분은요, 지금 열화상에도 보이지만 온도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큰 차이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이 오맨에서요, 표면 온도의 리미트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 CPU에 동일 GPU 한 개 전력에 비슷한 쿨링 성능인데 표면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팬을 빨리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녀석 오맨이 왜 대형 항공기를 넘어서 전투기급 소음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배터리 타임만 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300리트로 맞추고 싶었는데 밝기를 한 단계만 낮춰도 이게 250리트까지 확 줄어버려서요, 그냥 최대 밝기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밸런스 모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약 4시간 52분 정도를 버텨주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 밝기와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요,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기업인 HP의 게이밍 노트북 오맨 15 EN1021 AX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제품은 뭐랄까, 뭔가 게임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췄다라기보다는 진짜 게임을 하기 위한 환경? 예를 들자면 진짜 응답 속도 괜찮은 디스플레이와 진짜 이 키보드로 게임을 하더라도 뜨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뭔가 이 사용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었어요. 사실 HP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게임에서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은 데스크탑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조금 더 컴팩트하면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만든 것 같은데요, 물론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성능과 환경 요거는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게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른 외국 시장에선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1도의 온도보다는 뭔가 그 1프레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맨이라는 제품이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 컨셉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정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대본을 써야 되겠네요. 녹화 시간이 3시간이야. 녹화 시간만 3시간.